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오민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0년 넘도록 한국의 뷰티 산업에서 일하면서 직접 겪고 알게 된 뷰티 역사, K-뷰티의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뭐가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K-뷰티. K-뷰티의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안에서 지금의 K-뷰티를 이뤄낸 근본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가내수공업으로 제조되기 시작한 최초의 화장품은 1916년 판매가 시작된 박가분이라는 겁니다. 박시성의 남편과 그 아내가 만들어서 박가분인데요. 하루에 10,000갑 이상을 파는 기업체까지 성장했으나 백분이 얼굴에 잘 붙어있게 하기 위해 납성분을 사용했는데 그게 피부를 썩게 하고 납 중독까지 일으켜 논란이 되자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수입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과 포장법이 선호되었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는 했으나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어요. 일부 여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멋에 욕심을 내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됐죠. 1950년대 미스 코리아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논란도 많았는데 이때 더 많은 여성들이 패션과 미용에 눈을 뜨기 시작한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데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굉장히 아름답죠. 대중들이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화장법은 피부톤을 밝게 표현을 했고요. 눈썹은 두껍고 진하게 그리면서 아이라인을 길게 빼 눈매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화장품은 어떤 걸 썼냐?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미군 매점 PX에서 외제 화장품들이 판매되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밀수품이 늘어나고 가짜 외제 화장품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부는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화장품이 포함되다 보니 해외 화장품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거죠. 국내 화장품 기술력을 키우자는 취지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 문화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1970년대에는) 신문이나 TV, 잡지의 보급이 활발했는데 여기서 해외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해외 팝스타나 배우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양인들처럼 광대뼈를 강조하는 윤곽 표현, 핑크 보라색 섀도우, 펄 섀도우, 빨간 립 화장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 화장이라는 키워드에 컬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1980년대 컬러 TV가 보급되는데 이때 색조 화장이 폭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화장법에 이어 입체 화장법이 유행을 했는데요. 매트하고 두꺼운 피부 표현, 갈매기 형태의 눈썹, 컬러풀한 섀도우, 풍성한 속눈썹, 거기에 립 라인으로 입술선까지 강조하면서 대중들은 보다 더 서양스러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생기고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갈 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화장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당시 해외 화장품들과 차별화를 주자 해서 출시한 게 바로 한방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만들었는데요. 소비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긴 했지만 1983년도에 화장품 시장 개방,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연달아 진행되니까 서양 문화는 더더더더 들어왔고요. 서양식 화장품은 계속됩니다. 우리 민족이 어느 나라보다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다. 자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양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색조 화장품 시장의 주인이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는 기초 화장품 위주로 성장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 국내 스타들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광고, 드라마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창백한 피부에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 웰빙, 안티에이징이 뷰티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데 피부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화장법까지 바뀐 거죠. 피부 화장은 얇으면서 물광 느낌으로, 입술 화장도 진하지 않은 색에 그라데이션을 주는 바로 내추럴 화장법이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K뷰티의 100년을 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K뷰티의 뿌리는 조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의 시대였잖아요.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시하는 사상이 있었고, 그 당시엔 화장 전후가 너무 다르면 야용이라고 해서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오는 게 연산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분실한 것을 참 자색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간택을 할 때는 분칠을 못하게 명하여 그 진위를 가리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들은 청결 위주의 기초 화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녹두로 세안수를 만들어 씻으면 얼굴이 옥처럼 맑아진다. 조선 여성의 생활지침서 교합청소에는 달걀을 술에 담갔다 바르면 얼굴에 윤기가 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시대 화장법은 신윤복의 미인도에서도 생생하게 보여지는데요. 기생들이나 플래날이 아닌 평상시 화장법을 담장이라고 해서 한 듯 안 한 듯 수수하고 얇게 하는 게 특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K뷰티의 100년 역사를 돌이켜보니 K뷰티의 근본,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타고난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뷰티 디렉터 오민이 전해주는 뷰티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